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3위 에틸렌 생산 기업인 여천 NCC 부도설이 나오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일면에 엄청 나오고 있는데 여천 NCC가 부도 위기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은 199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전성기였죠. 유조선들이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오면 항만의 원유 저장 탱크로 들어간 뒤 정유 공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유 공장은 원유를 가열해서 정제를 하게 되죠. 원유를 끓는 점이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죠. 원유를 끓이면 성분들이 층별로 나눠지는데 위에서 LPG, 중간은 가솔린, 그다음 등유, 경유, 나프타, 바닥에 중진류와 아스팔트가 나오게 됩니다. 중간층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석유화학의 핵심 연료입니다. 나프타를 800에서 850도씨 고온에서 가열하면 혼합된 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냉각하면 성분들이 분리되기가 시작하죠.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이 분리되는 것이죠. 에틸렌은 PVC에 사용되고 폴리에틸렌, 플로필렌은 아크릴, PP, 부타디엔은 합성 고무에 사용됩니다. BTX 등요. 페트병 원료나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원료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섬유 고무 제품이 자동차, 전자제품, 포장재,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유가 가솔린과 경유 등 에너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2000년대 초반 중국은 수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석유화학 인프라 건설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보다 먼저 중공업 위주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은 석유화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죠. 대규모 설비, 항만, 물류 등의 석유화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중국보다 낮은 원가, 높은 품질로 생산이 가능했었습니다.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이 이것을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중국의 성장은 곧 한국 석유화학 호황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시진핑은 기초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내리고 에너지와 원자재 자급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유 기업을 동원해서 중국의 해안 지역에 초대형 나프타 분해 설비 NCC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은 석유가 부족하지만 석탄은 싸고 풍부한 나라입니다. 석유가 아니라 석탄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만드는 석탄화학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2020년대가 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해졌고 코로나 등이 겹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요는 주춤한데 2020에서 2023년 사이에 중국의 신규 NCC 및 석탄화학 설비들이 대규모로 신규 가동하면서 공급은 폭발하게 됩니다. 한국 전체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 1281만 톤인데 2020에서 2023년 3년간에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25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던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잉여 물량을 한국으로 역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까지 시장에 진입합니다. 사우디는 석유화학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석유화학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죠. 글로벌 에틸렌 생산 능력은 2억 2,900만 톤인데 수요는 1억 8,800만 톤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크게 과다한 상태가 됩니다. 한국은 나프타가 기반인데 나프타는 원유에서 나오니 국제 유가에 원가가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원가가 낮은 석탄화학과 대규모 신상 NCC 설비가 돌아가고 중동은 낮은 원유 원가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 중 여천 NCC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3위인 여천 NCC도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과 비슷하게 적자로 전환된 뒤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천 NCC는 외환위기로 석유화학 업계가 통폐합되던 시기인 1999년에 합작 설립된 기업입니다. 하나그룹과 DL그룹이 사내 석유화학 사업부를 분사하고 50대 50의 지분으로 합작사를 만든 것이 여천 NCC입니다. 여천 NCC는 올해 3월 하나와 DL로부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3월 중에 3천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8월 24일까지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3,100억 원을 갚지 못한다면 디폴트가 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0대 50 동업은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천 NCC는 대표이사도 공동 대표이사, 이사회도 양측 인사가 3대 3으로 팽팽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하나는 1,500억 원씩 빨리 지원해서 디폴트를 막자는 입장이고 DL은 돈 먹는 하나가 될 것 같으니 경영 진단을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의견이 합쳐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원료 공급 가격을 둘러싼 양사의 감정 싸움이 있습니다. 여천 NCC에서 나오는 에틸렌의 60% 이상이 한화 DL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에틸렌은 공급받았는데 DL이 하나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장기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올해로 끝나면서 하나가 DL의 공급 가격 수준으로 에틸렌을 받아오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여천 NCC의 판매 가격이 더 낮아진다는 말이 되죠. DL은 회사가 어려운데 하나가 공급 가격을 낮춰서 공급받겠다는 이기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공급 가격은 별개 문제고 일단 회사부터 살리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여천 NCC사의 양사 매출 비중이 60%를 넘고 있어서 금액이 크고 의사결정이 동수라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학도 여천 NCC에 희망이 있어서 자금을 넣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다시 읽겠습니다. 한화도 여천 NCC에 희망이 있어서 자금을 넣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천 NCC만 힘든 게 아니고 석유산업 전체가 힘든 상황이니 하반기 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 그때 판단하자는 정도 같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중국에 사우디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었고 원가 측면에 각각 강점들이 있어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5대5 동업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5대5 동업은 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저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이자 그게 도화선이 돼서 저를 성장시켜 주긴 했는데 그때 기억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만천님입니다. 댓글. 사우디 시장에 진출했다면 경쟁력이 다소 많이 떨어지겠지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글 감사합니다. ALR님의 댓글입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상태가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프롤소님, 메르님도 미국인 친구분이랑 동업하는 거 아니셨죠? 네. 컨택입니다. NCC 재직자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회사 창립 후 징그럽게 싸웠습니다. 대림 하나를 위해 50대 50 지분으로 여천 NCC를 위한 결정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호경기 때는 은행 대출까지 땡겨서 배당을 받아가고 그럴 때는 죽이 잘 맞아 싸우지 않고 다른 때는 매 사항마다 알력을 드러내고 일개 힘없는 직원들은 이제 와서 참담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코레듀님의 댓글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사태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곧 압수될 퇴직연금에 국내 채권 및 대체 투자 명목으로 결국 돈 풀어주고 내 임기 때만 터지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국민 혈세 쭉 빨아먹고 국가 멸망의 카운트다운 속도가 더 빨라질 때 코인과 미국 주식 미래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글도 재밌네요. NCC라는 분야, 화학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오늘 또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즐겁게 보내십시오.